이 사업 모델 자체가 저한테 너무 매력적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게임 같다고 느꼈어요. 저는 메이플 스토리라든지 디아블로 하면은 몬스터를 잡으면 돈이 나오잖아요. 네. 근데 이건 몬스터 대신 아이템을 찾으면 그게 돈이에요. 게임 대신 그냥 아침부터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레어템 찾아다니는 그죠. 그러다가 이제 레어템 하나 나오면 이제 팟이다. 아무래도 리스크가 많이 없어요. 정통적인 이제 장사를 하면은 물건을 사야 되잖아요. 사서 내가 영업을 하든 뭐 누구한테 사주세요 하고 파는 거잖아요. 이거의 장점은 미리 구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망해도 빚이 없는 거죠. 부업으로 하루에 2-3시간씩 하고 한 2-3개월 하고 안 되네 나 돌아갈래. 이거는 안 해본 거라고 봐요. 사실 제대로 안 해본 거죠. 그러면 이제 전업으로 뛰어들어서 열심히 하면 누구나 다 월 500에서 1000은 가능한가요? 500은 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이건 뭔가요? 저희 회사 로고입니다. 슬로건. 저는 잘못 들어온 줄 알았어요. 여기 왜? 여행사를 잘못 여행사인 줄 알고. 네. 그 저희 구매대행 특성상 이 마일리지가 많이 쌓여요. 아무래도 이제 결제 금액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여행 갈 때 퍼스트 클래스를 타고 가자.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소개 좀 간단하게 좀. 지방에서 2년 전쯤에 이제 올라와서 1년째 구매대행을 사업하고 있는 박사장이라고 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이제 필요는 한데 좀 구하기 힘들거나 이제 공식 수입사가 없어서 아무도 파는 사람이 없는 제품들을 가져와서 판매를 하고 있는 형태로 돈을 벌고 있죠. 그럼 1년 정도 되셨으면 매출 정도가 얼마 정도 되세요, 월에? 저는 한 4천에서 5천 이 정도 왔다 갔다 거리면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순이익은 얼마 정도 되세요? 저는 조금 높게 가져가려고 노력을 항상 해요. 700에서 1000 사이 이제 왔다 갔다 거리고 있는. 한 20%가 제 목표거든요. 이 정도 나오는데 얼마 정도 걸렸어요? 저는 한 6개월 정도 걸렸던 것 같네요. 배우는 것까지 다 합해서 6개월 정도 걸리신 건가요? 배우는 건 한 달 동안 배웠어요. 네. 한 달 동안 배우고 한 3개월 차부터 매출이 한 3천 정도 이제 올라오기 시작했죠. 재미있었겠네요. 재밌죠. 네. 저는 근데 이 일 자체가 재밌었어요. 이 사업 모델 자체가 저한테 너무 매력적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게임 같다고 느꼈어요. 저는 메이플 스토리라든지 디아블로 하면은 몬스터를 잡으면 돈이 나오잖아요. 네. 근데 이건 몬스터 대신 아이템을 찾으면 그게 돈이에요. 게임 대신 그냥 아침부터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레어템 찾아다니는 거. 그죠. 그러다가 이제 레어템 하나 나오면 이제 팟이다. 이걸로 한 50만 원도 벌고 그런 거죠 이제. 업이 되게 맞다고 하셨잖아요. 맞는 이유가 좀 있으실까요? 아무래도 리스크가 많이 없어요. 정통적인 이제 장사를 하면은 물건을 사야 되잖아요. 사서 내가 영업을 하든 뭐 누구한테 사주세요 하고 파는 거잖아요. 이거의 장점은 미리 구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망해도 빚이 없는 거죠. 저도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어떤 사업을 할 때 겁이 나잖아요. 근데 초기 투자 비용이 적다 보니까 아무래도 좋죠. 사업에서 뭐 실패했다, 뭐 사업하다 망했다더라 이런 말 많잖아요. 막 사업하지 말라, 공무원 해라, 공부해서 뭐 회사 취직해라 하잖아요. 그런 거랑은 이제 상관이 없는 얘기죠. 한 달 배웠다 했잖아요. 한 달 동안 내내 배우는데 7번 정도 배웁니다. 한 달 내내 배우는데 7번 배운다는 거는 일주일에 한 주에 2번씩. 2번 정도 나와가지고 그거 이제 배우고 강의 3개월 만에 매출 3천 정도 나오면 괜찮은 거네요. 괜찮죠. 뭐 물론 모두가 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건 아니긴 한데 그래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나 제가 지켜보니까 한 20% 정도는 잘 해내고 계세요. 이건 뭐예요, 이거는? 이거는 이 총인데 스나이퍼는 조준을 잘 해가지고 정확한 타겟팅을 쏘는 총이잖아요, 이게. 제가 소싱하는, 이렇게 물건을 찾는 방법 중에 타겟팅 소싱이라는 게 있어요. 수요가 있는 거를 찾아가지고 올리는 건데, 이제 이런 스나이퍼의 마음으로, 이제 저격수의 마음으로 정확하게 이제 소싱을 해보자. 약간 이런 마인드를 항상 되뇌이기 위해서 그냥 여기 전시해놨습니다. 그럼 이 일 하시기 전에 원래 어떤 일 하셨어요? 대학을 다니다가 약간 도피성으로 호주 워킹홀리데이를 갔죠. 기술을 배우고 싶었어요. 호주에서는 기술 있는 사람들이 돈 많이 버니까 나도 기술을 배워야겠다. 자동차 랩핑 기술 혹시 아세요? 네네. 뭐 PPF, 썬팅, 랩핑 이런 거를 배우고 싶었어요. 그래서 막 찾아보다가 한 군데 취직을 했거든요. 근데 취직을 했는데 좀 기술이라는 명목 하에 좀 부려먹으려는 게 심하더라고요. 어려운 거 시공할 때는 뒤돌아 서 있으래요, 저한테. 이거 보면 안 된다고. 이게 뭐예요, 이게? 핸드폰으로 뒤로 이렇게 해가지고 찍으면 되잖아요. 그 생각 못 했네. 그래서 그냥 그만뒀죠. 내 걸 해봐야겠다. 그러니까 내 거는 하고 싶은데 기술은 없으니까 리스크가 낮대. 그럼 해보자. 해서 해본 거죠. 그냥. 미국 구매대행, 중국 구매대행 이런 것들은 지금 많이 들어봤는데 유럽 구매대행 저는 처음 봤거든요. 근데 이제 유럽 구매대행에 좀 장점이 있을까요? 중국은 팔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상품 수도 많고 엄청 다양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가 막 찾아서 발굴해 팔 수가 있는데 객단가가 좀 낮죠. 그리고 품질 이슈. 이제 고객 CS가 많이 오죠. 전화가 이게 좀 이상한 것 같다. 아니면 작동이 안 된다. 초기 불량이다. 유럽이나 미국이나 똑같은 거 아닌가 그러면? 근데 그런 주방 브랜드나 특정 그 브랜드들이
유럽에만 파는 애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 브랜드라는 것 자체가 음. 영어지만 한국에 이미 불리고 있어요. 우리 발음 나는 대로. 이 브랜드가 네. 사람들이 찾는 브랜드라는 거죠? 찾는 브랜드인 걸 찾아야죠. 아무도 안 찾는 브랜드를 유럽에서 혼자 찾아가지고 올린 거는 진짜 무의미한 행동입니다. 저기 상세 페이지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겠네요. 뭔지 많이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면 이미 알고 사요, 사람들이. 필요한 거를 검색을 합니다. 저희는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키워드로 장사를 해먹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브랜드 제품이기 때문에. 궁금한 게 구매를 하면 저 유럽 아까 사이트 있잖아요. 네네네. 거기 있는 상품이 바로 한국으로 오나요? 안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사실. 어떻게 구매해서 저기 고객한테까지 전달을 하나요? 이게 안 오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이걸 바꿔 먹고 사는 거거든요. 한국으로 오려면 그 한국으로 보내주는 또 업체가 하나가 더 필요해요. 아, 중간에. 배대지, 그러니까 배송 대행지라고 부르는데 예. 저랑 이제 협업하는 파트너 관계인 배대지에 보냅니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상품을 확인하고 그럼 거기도 검수하고 수수료를 떼줘야겠네. 수수료를 떼주죠. 어쩔 수가 없죠. 왜냐면 제가 거기 없으니까. 그래서 저 대신 이제 업무를 진행해서 한국으로 보내주는 거죠. 아, 그럼 유럽 가가지고 배대지 사업 하나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괜찮죠. 근데 좀 쉽지가 않죠. 왜냐면 거기서 이제 법인 사업자라든지 세금 관련된 부분, 뭐 좀 다양한 것들을 많이 해야 되는 걸 알고 있어가지고. 아, 네. 제품이 반품이 됐어요. 반품이 되면은 그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반품이 되면 이제 마음이 안 좋죠. 네. 이제 뭐 제가 받아야죠. 그럼 그런 재고들이 좀 많이 쌓여있나요? 좀 쌓여 있죠. 저희 집에도 좀 쌓여 있고 저희 창고에도 있고 구매 대행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쌓이는 이런 재고들이 있어요. 이게 현행법상 자가 사용 목적으로 구매 대행해서 파는 제품을 바로 팔 수는 없어요. 1년이 지나야 됩니다. 아, 네, 일단은 놔뒀다가 나중에 시간 지나서 팔든지 혹은 본인이 쓰든지 뭐 되게 식으로. 아깝네요, 이런 것들은. 당근마켓에서도 팔면 안 돼요? 나중에 팔면 돼요. 시간 지나가지고. 아니, 당근마켓도 안 돼요? 법상으로는 안 돼요. 네,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근데 이런 게 사실 많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100개에 저는 하나 정도라고 봐요. 그러니까 한 달에 한 3, 4개 정도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보통은 고객이랑 이제 협의를 원만하게 잘 하면은 이렇게까지 쌓이진 않습니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닭등. 몇 개 정도 올리셨어요, 지금요? 대표님? 상품 수요? 네. 정확하게 수치를 모르겠어요. 근데 5만 개는 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이제 프로그램도 같이 쓰기 때문에 제가 뭘 해야 될지 세팅을 해주면은 그냥 올리는 건 걔들이 해주는 거죠. 구매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하루에 막 20개, 30개, 뭐 많으면 뭐 100개 구매가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 다 가서 구매하셔야 돼요, 직접? 그쵸? 그건 너무 힘들지 않으세요? 힘들죠. 근데 그 돈이기 때문에 그거는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팔다 보면은 나만의 아이템이라든지 이제 맨날 나가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거의 다 저장이 돼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할 수도 있고. 특화된 본인만의 상품이 생기는 네네, 거예요. 하다 보면 조금씩 생깁니다. 이제 조금 나만 팔거나 나만 경쟁력 있게 팔 수 있는 것들이 생기기 시작하면은 이제 업무 시간이 줄어요. 이게 이제 구매 대행업자들이 건기식도 팔고 식품도 팔고 그 화장품도 팔고 다 팔잖아요. 우리가 시험을 쳐야 돼요. 화장품 책임 판매업, 수입 신고 뭐 판매업. 그러니까 팔려면 국가의 어떤 테스트를 쳐야 됩니다.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네, 뭐 어떻게 보면 자격증이죠. 이거를 갱신을 해줘야 돼요. 1년에 한 번씩. 매년 시험 보는 건가요? 네네네, 그쵸. 성향이 되게 활동적이신 것 같은데 컴퓨터 앞에 하루 종일 앉는 게 괜찮나요? 아, 힘들어요. 롱런 하려면 운동을 해줘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럼 운동하고 계세요? 운동하죠. 저는 여기 보시면 제 운동 장비가 많습니다, 이게. 제가 하는 운동은 이 크로스핏을 하거든요, 크로스핏. 네. 이제 턱걸이 할 때, 이제 손바닥 보호대, 이런 것도 있고. 근데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네. 이걸 했을 때 나의 리스크를 계속 생각을 한단 말이죠. 돈 주고 내가 배웠을 때 이게 성공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도 많이 한다는 거죠. 이런 사업을 시작할 때 부업으로 시작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본업으로 시작하는 게 좋을지. 장단점이 있겠지만 저는 전업이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면 아무래도 처음 한 일이다 보니까는 낯설잖아요. 그러면 좀 하다가 좀 아닌 것 같다. 그냥 내가 원래 하던 직업으로 돌아갈래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배수해진을 치고 이게 하면은 몇 개월 안에 이게 가능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못 버티니까 사람들이 성과 나시는 분들 보면은 전업으로 하시는 분 많아요. 아무래도 일하는 시간이 많으니까 유리하죠. 그러니까 부업으로 하루에 2-3시간씩 하고 한 2-3개월 하고 안 되네, 나 돌아갈래. 이거는 안 해본 거라고 봐요, 사실은. 제대로 안 해본 거죠. 그러면 이제 전업으로 뛰어들어서 열심히 하면 누구나 다 월 500에서 1000은 가능한가요? 500은 할 수 있어요. 뭐 100%라고 말씀 안 드릴게요. 왜냐면 한다 해놓고 안 하거든. 그 사람이 안 한 거 우리는 모르잖아요. 제대로 된 방법으로 한다면 월 500 정도는 사실 벌 수 있죠. 왜냐면 제가 해왔기 때문에. 저도 뭐 잘난 거 없고 대학도 못 나오고 뭐 시험도 못 치고 그러는 사람인데 저도 하고 있는데 사실 똑똑하고 잘나신 분들 얼마나 많아요. 나 도전하면은 가능성이 충분히 많다고 봐요, 저는. 내가
올려서 잘 되는 상품이다 보니까 저 다른 사람도 이 상품을 또 판매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네. 네. 그게 근데 문제가 되진 않아요. 왜냐면 애초에 내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너도 팔고 나도 팔고 그런 식으로 같이 팔면 돼요. 네이버 한 개에서만 파는 게 아니라 저희는 오픈마켓 이렇게 타 마켓들에 많이 뿌리기 때문에 어디서 구매가 일어날지 몰라요. 그리고 저희 업계 특성상 어떤 상품을 올렸을 때 그게 한 달에 한두 번만 팔려도 괜찮아요. 저희는 많이 올리니까. 그런 포인트로 가기 때문에 네가 팔고 있다 해서 나는 못 팔아 이게 아니에요. 또 어떻게 검색돼가지고 어떤 고객한테 어떻게 내게 노출돼서 팔릴지도 모르거든요. 약간 이제 확률 게임이죠, 그런 것들은. 저희는 뭐 틈새 아이템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좀 본인만 경쟁력 있게 판매되는 상품들이 생깁니다, 하나씩. 그게 생기면서 점점 경쟁력이 생기는 거죠, 이 아이템에 대해서. 초보는 조금 하기 힘들지만 실력이 쌓이면은 가능해지는 거거든요. 나만의 공급처, 뭐 나만의 발주처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하나 생기기 때문에 남들이 찾기 어려운 그런 사이트? 그런 데서 이제 물건을 구매하거나. 우리가 많은 분들이 이제 도전을 이제 하고 싶지만 근데 도전하지 못하는 거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에요. 근데 그런 분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물론 두려울 수 있겠죠. 보통 사람들이 고민을 너무 많이 하세요, 하기 전에. 고민을 많이 하고 생각을 너무 많이 해서 아 실패하면 어떡하지, 그 에너지를 실행하는 데 안 쓰고 고민하는 데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저는 대학도 못 나오고 뭐 스펙도 딱히 없고 해서 그냥 했어요. 뭐 실패하면 어떡하지 막 두려워가지고 막 한 달 동안 막 고민하고 이게 아니라 그 시간에 그냥 시작을 했거든요. 본인이 해야겠다, 뭐 나는 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 있으면 그 고민할 그 에너지를 그냥 실행하는 데 썼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이미 한 달이 지났으면은 아직도 고민하고 있는 나, 아니면 이제 뭔가 실행을 해서 만들어졌거나 하는 그 나, 이게 차이가 크잖아요. 그때 돼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계속 할 건지 말 건지. 해보고 안 되면 그때 새로 생각하는 거지. 다른 걸 찾든지. 아무것도 안 하고 도전도 안 하고 그냥 고민만 하고 막 머리만 아프고 이건 남는 거 하나도 없다고 보거든요, 저는. 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나를 이렇게 좀 이렇게 일으키는 명언이나 문구 같은 것들이 좀 있으실까요? 저는 항상 마음속에 생각하는 게 뭐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일단 뭔가 해야지 뭔가 변화가 있고 안 될 것도 되고 될 또 것도 그러다 되는 거잖아요. 보면은 또 뭔가 터질 수도 있고 그렇죠.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는 또 거죠. 그렇죠. 힘들 때 그런 생각합니다. 그냥 내가 제대로 안 하고 있구나. 내가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서 혼자 내 마음을 괴롭히는 게 아닐까. 한번 반성하고 그냥 조금 더 열심히 해보자. 뭐라도 새로 해보자. 라고 이제 생각을 항상 하는 거죠. 도전의 민족! 화이팅!